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둘러보다가 제목에서처럼 유용원 기자, 군사 전문 기자죠. 유용원 기자와 국방TV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유용원 기자는 1964년생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선일보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1993년부터 국방부를 출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7년, 28년 돼가네요. 유용원 기자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슈가 된 이유는 2004년도 우리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설 계획을 엠바고를 깨고 본인이 소속된 신문사의 일면 기사로 뽑아내죠. 그래서 그게 아마 단초가 돼서 같은 해 기사가 나왔던 그 해 그리고 그 사업단이 해체가 되고 그 기사, 유용훈 기자가 작성한 그 기사는 그 해체의 단초가 됐다고 그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고, 예전에도 이 부분을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계기가 돼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유용원 기자는 말씀드린 바처럼 국방부를 한 2, 30년간 출입을 했고 방산 관계자, 군 관계자, 방사능의 국내외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기자뿐만이 아니라 비밀에 보여드리는 유용원의 군사세계라는 블로그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3억 명을 넘어서고 있네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진출해서 유용원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채널은 구독자가 23만 명.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방홍보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죠. 국방 TV라고 있습니다. 그게 본게임 2라는 본게임 1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본게임 2로 이제 다시 컴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방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유용원 기자는 상당한 이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국방 기자들의 숫자 자체가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른 기자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신박한 자료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004년으로 돌아가서 당시 유용원 기자가 작성한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제 파란색 사각형이 표시된 것이 그 당시 일면 유용원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그 다음 이렇습니다. 그럼 핵심적인 내용은만 잠깐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비밀리에 핵잠을 개발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군에. 그리고 2006년까지 개념 설계를 한다. 2007년부터 건조를 착수, 2012년부터 2, 3년 간격으로 수척을 실전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엠바고를 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빨간 줄 친 부분이 아마 유용원 기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말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해서 주한 미군 및 정보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이슈가 문제가 된 거죠. 당연히 엠바고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취재 후기를 올립니다. 이어서. 잠깐 볼게요. 핵잠수함 건조 추진 취재 후기. 이제 유용원 기자가 적은 거죠. 유용원입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글을 올립니다. 미국 정부 초청으로 싱크탱크와 군 관련 기관, 방위산업체를 둘러보기 위해 25일 새벽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의미심장하게 시작하죠.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미국으로 간 겁니다. 바로 26일 날 앞서 엠바고 낀 기사가 올렸는데 시차 때문에 그런데 기사를 올리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간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두 가지 느낌이 듭니다. 하나는 이 기사가 가진 어떤 파괴력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유 기자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본인만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액션을, 그렇지만 본인이 실제 그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상대방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타겟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장 일정을 맞췄든지 해서 몸을 피신한다 했다는 그런 느낌을 일정 부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정보기관에서 접근을 하면 아예 한동안 안 돌아올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이 미국 정부 초청으로 갔다고 언급을 하죠. 후기를 먼저 이 말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미국 정부 초청으로 미국 주요 기관을 둘러보러 갔다. 내리 미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문제를 일으켜놓고 기자가 엠바고를 깨고 기자 사고를 친 거죠. 어떻게 보면 사고를 친 기자가 지을 표정이 아닌 거죠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당시에 어떤 입장에서 이 기사를 냈는지 미루어 짐작이 약간 됩니다. 그 다음 이어져서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 이제 유 기자가 엠바고를 깬 이유에 대한 본인의 변명인데 그 변명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어떻게 알았는지 미국 군 및 정보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미국 군 및 정보기관. 예. 말하면 예전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독재 시절에 그 미국 보안사와 뭐 대공분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예. 저는 읽으면서 어마어마한 힘, 저항하기 어려운 힘, 걸리면 큰일 나는 큰 힘이 한국의 핵 잠수함 근처 추진 사실을 파악하고 여러 경로로 우리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는 정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닥달을 했겠죠. 뱉어내라고. 예. 미국보다 늦었지만 다른 주변국도 이를 감지한 징후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보안을 유지하는 의미가 반감된 것입니다. 이게 엠바고를 깬 이유가 될까요? 예.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그 다음 나온 내용도 자칫 의미심장한데요. 아울러 군 일각에서는 군 고위층의 의지로 이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 대해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내 반대 세력들이 있었고 이 당시에 우리 전자권 문제가 나왔을 때죠. 우리 군에서는 우리 전자권 돌려받으면 안 된다라고 성명서까지 내부에서 발표하고 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군대가 아니고 미국의 군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군내의 그런 세력과 바깥에 그 당시 언론과 정부의 관계는 상당히 안 좋았죠. 예. 언론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미국에 고자질을 했는지 아니면 서로 같이 알겠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미국과도 같은 배를 탄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주요 정부에 반대하는 주요 언론사와 그리고 군내 반대 세력 그리고 외세가 삼위일체가 돼서 한 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 표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혀 문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죠. 예. 그 다음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월간 조선에서 후속 기사를 냅니다. 제목만 잠깐 볼게요. 제목에 뭐 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미국을 따돌리고 배신을 했다 이런 의미로 들리죠. 러시아, 프랑스 기술에 기대어 극비리에 사업을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은 철저히 비밀로 한 채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은 화약을 등에 지고 불에 뛰어드는 거다. 화약을 등에 지고 불을 뛰어드는 건데 그 일을 우리는 6년이 지나서 작년에 이야기를 해버리죠.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천명을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그래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 장보고 3급 세 척의 잠수함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봐지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국방 TV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한 축이 유정훈 기자와 국방 TV인데 제가 국방 TV를 왜 언급하느냐? 국방 TV는 국방홍보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국방홍보원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소속 기관입니다. 국방부의 기관입니다. 국군에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군에서. 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자기들 조직의 미션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로 국방안보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 국방안보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원장이고 위에 보면은 본인들의 존재 목적 첫째, 둘째, 셋째 언급했는데 첫째, 둘째만 한번 볼게요. 첫째는 국방 정책을 전달하는 것이다. 잘 전달하는 것이다. 국방 정책을 잘 전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방 안보 콘텐츠를 더 유익하고 흥미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한테 접근성을 개선하겠다. 방법론이죠. 첫째는 뭐냐면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했던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유용훈 기자를 섭외해서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밀리터리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섭외해서 국방 홍보를 할 수 있는 저변을 넓힌 거죠. 크게. 자, 그런 취지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
목적을 보시죠. 목적이죠, 목적. 국방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저는 여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기사들 제목은 제가 조선일보에서 유용원 기자가 작성한 기사들을 검색해서 최근에 전작권과 관련된 걸 뽑은 겁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에 걸쳐서 나온 것 같아요. 문재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갈수록 가물가물. 그 다음 에이브람스 북도발 징후없어 전작권 전환 시기상조. 유용원 한국이 북한에 복속. 전주환 미군 사령관의 선택한 전작권 전환 경고. 이런 기사들이고 다른 주제에 관련된 기사들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 분위기는. 자, 이거는 다 유용원 기자의 개인 의견은 아닙니다. 해외 소스를 이제 소개를 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소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취사 선택의 문제죠. 특정 부분만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국 전체를 맥락을 보면 본인이 쓴 기사입니다. 본인의 뜻이 이렇다는 것이죠. 즉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는 큰일 난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방 정책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거기에 주요 멤버 중에 하나인 출연자가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 큰일 난다. 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대다수는 전작권, 우리 군에 대한 통솔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왜 다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거는 상대방이 찾기가 어렵고 우리 본토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상대방은 반드시 원자력 잠수함을 통해서 보복을 받게 되리라는 확정 보복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잠수함까지 물속에서 수개월 동안 숨어다니는 잠수함을 찾아내서 사진에다 제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억제 전략의 핵심이죠. 그래서 다들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전작권 거기에 뭐 핵폭탄을 실느냐 이런 문제는 또 차후 다른 문제죠. 저는 다른 차원이고 오늘은 끝까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전작권과 전작권 전환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주국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주국방에서 미국하고 원수가 되겠다는 거 아니죠. 미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동맹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하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미국 같이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것이라고. 그래서 미국 연예인도 끌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국방력 강화를 용인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본인들이 약해지고 있는 군사력의 틈을 우리가 메꿔주겠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게 협상의 과정입니다. 현재. 그런 의미에서 자주국방이 우리 현재 국방정책의 핵심입니다. 자주국방이죠. 근데 유용원 기자가 지금 보여드린 사례, 아까 엠바고권,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전작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 굳이 유용원 기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얼마 안 되는 숫자의 군사 기자들의 그 성향의 편중이 일반 국민들, 민초들의 심상과는 좀 다릅니다. 그 뭐 느끼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정책에 반하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방홍보원은 우리의 국방정책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원 기자를 섭외를 해서 했는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의 정보력을 보고 재밌어서 국방TV에 와서 보고 유용원이라는 사람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럼 유용원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방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우리 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주국방이라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 아니죠. 국민의 마음과 맞느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밥 팔아서 뭐 사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방홍보원이 어떤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어떤 구독자 확보, 조회수 확보를 위해서
타협을 했다고 보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유영훈 기자도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소속된 조선일보사도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 잘했다 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다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국방 홍보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유영훈 기자가 본인 블로그에서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성향을 가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죠. 근데 국방 홍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국가적인 목적과 국방의 정책 방향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것이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엄청나게 큰 분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 같은 유튜브나 아니면 국방 TV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꾸준히 내서 국방 TV에다가 압력을 가해야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마침 전작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전에 전작권의 명연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연설의 일부분을 잠깐 들으면서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